뭐가 정말 쓰고 싶은 거가 아침 때를 쓰는 네? 그치. 이게 역정립을 시켜요. 그러면 왜 이제 자리 지금 다시 앉아주시고요. 종합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3부에서 지금 종합토론을 맡은 이애라고 합니다. 지금 종합토론 방식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총 9분이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순서대로 3분씩 나오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답을 하고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수험사항 있으면 다시 얘기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발표하신 분 고우 선생님, 신나연 선생님 그리고 정영원 선생님 3분 나오셔서 먼저 앉으셔서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 가셨죠? 3분 나란히 앉아주시고요. 정영원 선생님 그러면 강옥희 선생님 네, 지금 저희가 이게 발표 순서대로 지금 하시는데 먼저 3분 먼저 하겠습니다. 3분 지금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앉아 계신 분들께서 먼저 의문이 있으시거나 질문이거나 혹은 좋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뒤에 앉아 계신 저희 정석도 선생님과 금정희 선배님이 먼저 좀 처음에 테이프를 끊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죠. 권혜연 선생님. 아니 앞에 안 들어가지고 발표했는데 못 들었어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빨리 테이프를 끊어주십시오. 금 선생님. 금 박사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제일 잘 아시잖아요. 네, 농구를 제일 많이 아니까. 괜찮으신가요? 아니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뭐 해주고 싶은 얘기 하나씩 제가 얘기해요. 네. 네. 질문처럼 하시오. 성대 선생이 아닌데. 아, 상관없어요.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권혜연 선생님하고 다른 데서 같이 공부하고 지금 수원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다른 일 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 쪽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조선 후기 풍속화의 성향과 특징 이렇게 돼 있죠 제목이. 네. 이게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이렇게 교과서 같은 제목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제목은 제목은 어떤가요? 네, 그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서 뭐 어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몇십 년 전에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생각은 박사학위는 결론 세상이 남이 발표하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남이 안 한 걸 하는 게 박사학위. 석사는 그렇잖아요. 석사는 공부 행보를 잘 정리하면 석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지금까지 남이 발표 하지 않았던 어떤 특성을 밝히는 여기에 제가 여기 풍속화 이걸 주제로 삼은 거는 이제 제목이 풍류상, 그러니까 풍류 모습을, 그러니까 그 풍속화라는 게 삶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기록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그림에 나타난 그러니까는 그림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그 풍류 사상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뭐랄까 신선 사상이라든지 뭐 풍류 사상의 그렇죠. 예술성 그러면 그건 남이 얘기했던 거예요? 다른 평론가들이 얘기는 했는데요. 방법은 이제 결론은 그 사람들이 예술성, 종교성, 놀이성 그 얘기는 했는데 그 하는 방법은 따르죠. 그걸 찾아내는 것이 직관적으로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현미경 사회학적 유니트 단위를 가지고 분석하듯이. 그러니까 각 그림에서 악기가 있는 그림만 제가 추렸거든요. 악기 분석 단위가 몇 개나 돼요? 한 양반 그림하고 서민 그림하고 합해서 100개 넘어요. 아니 그림 말고 찾아내는 기본. 기본은 네, 크게는 이제 놀이성, 종교성, 예술성 셋이고요. 그 안에 이제 미식으로 뭐 소박, 뭐 해학이니 뭐 이런 게 한. 그러면 소박성, 놀이성, 해학성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만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겠죠. 근데 용어가 없었겠죠. 용어를 데피니션을 내려드린다 이번에 논문을 통해서. 네. 그 전법과 다른 점들이 나타나겠죠. 네. 나타나지 않았으면 나타내게 또 만들어내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는지는 저도 물론이죠. 타당성 없으면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학술지를 소논문 조그만 걸 했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떻게든지 통과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폭을 좀 넓혀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니트들을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들을 많이 찾아내가지고 그것이 그 전 시대에 내지 그것보다 더 다른 의미로 확장됐다거나 외연이 넓혀졌다거나 의미의 변형이 일어났다거나 아까 이슬람 그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커뮤니케이션 또 그런 걸 다뤄요. 한 예를 들게요. 휴대폰이 새로워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은 네 가지로 크게 나눠요. 어떤 기능은 축소되고 편지를 안 쓴다고 축소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놀이할 수 있다. 새로운 일이 나타나죠. 또 그것 때문에 잃어버렸던 옛날 친구 동창들 다 찾는다. 신기성, 새로움성 이런 걸 단위로 나타내서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분석 단위를 그렇게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가 그 이전 시대와 뭐가 달라져서 나타났고 그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가. 예를 들면 그런 단위들을 좀 더 많이 찾아내서. 그러니까 저희 나라. 제가 더 많이 아니요. 올 것 같아서 이상해요. 아니요, 좋아요. 근데 한국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1920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 물론 항상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다 있었지만 개념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예,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논문 시간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하시지 말고요. 하나만 잡으세요. 너무 많은 걸 지금 다 늘어놓으실 생각이신데 백화점 차리시지 마시고 상품 하나만 잡아서 전문화된 가게를 열어야 이게 논문이 성립되는. 지금 지난번에 가장 우선 중요한 것은 딱 하나만 잡으세요. 네, 지금 이제 강옥기 선생님에 대한 지금 이제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혹시 이제 고호 선생님 관련해서 혹시 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하기가 지금 말로만 발표를 하셔서 지금 하기가 좀 애매하죠. 다음엔 자료를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나영 선생님에 대해서는 질문 있으시나요? 순자? 네. 순자 후학론에 대한. 정형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괜찮으신가요? 지금 아까 신명 선생님께서 이제 적절하게 논평을 좀 해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앞부분에 지금 발표한 거 저도 이렇게 좀 이렇게 훑어봤는데 저는 처음부터 보긴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가 별로 없어서 제가 한마디를 하자면 일단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라서 전부 다 연구,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주제는 잡혀 있는데 주제에 아직 문제의식이 좀 뚜렷하지 않다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논문이라는 게 주장이라는 게 실려야 되잖아요. 논이잖아요. 논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공부한 내용만 자기가 주제를 잡은 거에 대해서 나열하고 정리만 한 단계인데 자기가 이걸 왜 쓰고자 하는지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거에 대한 지금 목적이라던가 혹은 자기 논문의 주제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떤 방식인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없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거를 집 쓰기만 하고 그래서 그걸 써서 자기가 이걸 통해서 뭘 밝혀낼 것인지 아직 거기까지 확장이 되지가 않아서 논문만 지금 내용만 쭉 나열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특히 교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거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아까 이쪽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문제인데 형식적인 문제는 저희도 논문 계속 쓰면서 계속 들었던 얘기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논문 쓸 때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지금 잘 해놓으시면 귀찮더라도 계속 하나씩 살피면서 하세요. 계속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본인도 힘들어요. 내가 논문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걸려서 얘기 듣는 거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기 본인도 스트레스예요. 하나씩 다 참고 문헌할 때마다 정확한지 다 하나씩 보고 넘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화하는 게 되게 좋아요. 처음에 제대로 이렇게 몸에 익기 위해서 하나씩 다 훑어보시고 하나씩 계속해서 정리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표하신 분들께서 정양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 괜찮나요? 괜찮아요? 괜찮나요? 아니 저 한 가지 저 몰라는 출처를 아까 교수님이 이렇게 출처를 잘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른 사람 걸 이렇게 보고 그걸 내가 소화시켜서 이렇게 말 만들어서 한 것도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적받아가지고 저도 원문 출처를 제가 공부한 책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역감서를 제가 그걸로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에 원문을 기준으로 했다 생각해서 그렇게 썼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판본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저 그 고칠전문한테 판본을 쓰라고. 그리고 전번에 그 교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원전을 넣으면은 본인이 해석을 했을 경우 상관이 없는데 남의 번역을 거기다 쓰면 번역한 거에 대한 출처를 적으라는 거. 그런 거 원전에 분명히 본인이 한 경우는 아무 상관없는데 남의 번역을 그냥 갖다 베껴 놓으면은 이건 안 되니까 번역된 그 작품을 그런데 이제 논문에 쓸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아마 이종 선생님 책을 조금 대중화된 책이라 논문에 쓰기에는 조금 적당히 떨어져서 그냥 일반 단행본은 상관없는 거죠, 그럼? 단행본 중에서도 좀 이 학문적인 글쓰기가 된 책을 가지고 넣어야 될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게 하나 아니라 드릴게요. 네. 원전들은 고전 원전들은 판본을 적어줘야 네, 되고요. 판본을 네. 적어놓은 그다음에 백과사전이나 무슨 교과서 같은 건 인용 안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백과사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문화대백과서도 인터넷 들어가서 네. 봤어요. 네. 그걸 운용해서 쓸 때는 네. 운용해서 쓸 때는 바로 치고 참고라고 적어주는 게 돼요. 왜냐하면 문화대백과사전 베꼈다고 그러는 건 논문하고 어울리질 않잖아요. 그래요? 근데 거기 몇 년 몇 월 며칠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참고로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 팩트만 베꼈을 때는 참고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전체 내용이 약간 흐름과 자기가 조금 의견이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썼으면 인용해 줘야 되지만 그런가 조금 달리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고라고 적어주고 그 서론 쓸 때는 그런 거 쓰지 말고 전번에 인용이니 뭐 이런 거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번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되도록 인용 안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게 좋다. 하여튼 말을 내가 만들어서 썼는데 어느 걸 만들었는데 참고로 그걸 보고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걸 보고 했어요. 어느 걸 보고 참고로 해서 내가 말을 만들어서 썼어요. 그럼 그것도 근데 그 말 표현이 같다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사상이 그 기본 사람 사상은 이제 그게 그 사람 있겠죠. 거죠. 네. 그럼 참고로 참고 했어요. 근데 그 참고로 그 사람 기본 사상을 베꼈을 때는 자기가 말 만들었어도 참고라고 해줘야죠.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논문 쓸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숙지가 안 되셨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본인이 논문을 쓰시면서 혹은 다른 분들 논문을 보면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스스로도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열심히 하시고요. 또 많이 물어보세요. 논문 모임 이런 데 나와서.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아시고 이렇게 숙지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은 선생님. 논문 자체에 대한 얘기 말씀드릴 게 많이 안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박 선생님은 이미 질문 드린 것 같고 나머지 세 분한테 질문 하나씩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우 선생님께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슬람교의 중국화 역정을 유학 시각으로 해석하고 연구한다라는 논문인데 저는 이 이슬람교가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중국화되었다, 현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일단 종교적인 측면에서 신이 있고 없고 유무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유학과 이슬람교가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가장 느끼기에 어떤 부분이 좀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에 그 간극은 어떻게 메워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된 내용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양원 선생님은 그 감사동 평등사상에 대한 연구인데 시정 선생님 질문하시기를 인을 왜 감사동은 평등이란 개념으로 해석을 했을까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차량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전 같은 경우도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장.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4번에서 그 감사동 평등사상의 특성을 현대적 계시라고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그 부분에 쓰려고 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현대 평등관념에 대한 수용과 오독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내용만 가지고 정양원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거기서는 어떤 측면을 수용했고 어떤 측면을 오독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잠깐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신나연 선생님 순자의 후한 개념에 대한 연구를 썼는데 얘를 선왕이 제정했다 라고 근데 진짜 선왕이 제정했다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보면 순자가 얘에 대해서 좀 가치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제 좀 관념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이 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얘의 기원이 무엇이고 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논의를 되고 왔고 그 다음에 나는 또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자가 말했던 얘 그 다음에 공자 이후에 유가했던 다른 맹자라든가 순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정리가 되면서 논문에 그 같은데 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얘를 선언이 제정했다라는 의미를 본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을 지금 한꺼번에 세 분한테 하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양원 선생님. 이제 4번에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쓰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 4-2번에서 제가 수용과 오독이라고 했는데 그 수용은 점사동이 이제 평등 제가 쓰고 싶었던 거는 수용한 평등 그 오독은 평등에 대한 자기 아직 생각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천천히. 네. 제가
네, 생각해서. 네, 그렇게 하세요. 저는 우선은 순자로 논문을 쓰기 때문에 그 순자의 예견에 대한 관점을 따라서 그 입장을 따라서 글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뭐 본자와 맹자 또는 묵자의 예기원을 정리를 할 때 그 내용이 순자의 주장과 상충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장을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문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좀 조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예에 대해서 공자나 맹자나 순자, 묵자나 다들 예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예는 3전, 3례 있죠, 3례. 3례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보면서 분명히 또 자기 생각이 또 어떻게 좀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례 부분에서 또 다 읽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특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이슬람교의 총부가 과정을 연수하고 싶은데 그 명청 시대 그 요학과 통하기 전의 중국화 발전과 그 후에 발전 방향 좀 차이 비교하고 연수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교양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슬람교 이론 방식이 계속 발전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 공부하고 괜찮나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부 먼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하신 선생님들은 김민미 선생님이랑 김정희 선생님, 김현미 선생님, 그 다음에 일단 세 분 먼저 할게요. 박은미 선생님이 맹자 내외설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정희 선생님이 동서상호미학을 기반, 장소성에 기반된 현대미술을 연구하시죠. 김영희 선생님이 주역의 삶과 입상의 질문입니다. 자,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김현미 선생님부터 혹시 아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제가 사실은 뭐 이렇게 원문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었던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출처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썼는데 사실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늘 돌아가면 판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정확한 판본을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목차의 한문이 그냥 사전처럼 드러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필자의 언어로 재가공해서 목차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현대의 한국어로 잘 해석하여서 저의 언어로 목차 구성을 새롭게 좀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잘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혹시 하시는 거
이제 사실 이게 되게 굉장히 특이하게 되고 사실 뒤에 장자와 메르풍지가 왜 여기서 연구가 돼야 되는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지금 다 설명 들을 수는 없고 거기서 이제 많은 연관성과 사실 그 멜로풍지는 이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든요. 몸을 통해서 세계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고 장자 철학에서는 길을 통해서 세계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독립된 하나의 개체가 아니고 다 연결된 하나의 존재라는 그런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맥락은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키워드라든지 뭐 중요한 컨셉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연구 부분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글쓰기가 돼서 보여드려야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표기법의 일치와 띄어쓰기와 학교에 있는 용어 중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더 없으신가요? 선미 씨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왜 입상이 진입 필요성에 입상이 진입 공부의 목표가 들어갈 수 있고 입상이 진입 의미에 입상이 진이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입상이진의 필요성 안에 궁극의 목표를 왜 넣었는지 질문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차례에 성인 자격설이나 궁극의 목표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집어넣은 이유는 지금 입상이진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제가 생각할 때 그 중국 예술의 본체의 의상은 그 문인이 성인의 경지로 다가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의상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의 어떤 그냥 물이랑 부품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목표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성인이 예, 그 성인의 경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른 것은 성인의 경지라든지 어떤 다른 말들 입상이 진의 필요성 하면 언어 한계와 극복, 무한의식까지는 필요성이 이해가 가는데 같은 맥락이 아니고 갑자기 입상이 진의 목표라고 쓴 말 어휘를 바꿨습니다. 예, 제가 어휘를 좀 더 생각을 그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것도 입상이 진의 의미가 의와 상가 그다음에 세 번째 의미에 입상이 진이가 빼들어갔어요. 네. 그럼 세 번째 거는 의미를 어떻게 표현하려고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주역에서의 의가 실제로 회남자에서 의와 차이점은 주역에서의 의는 성인의 의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마음은 사실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고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한 마음이거든요. 지하고 차별이 있는데 그래서 주역에서 의를 말한 것은 성인의 뜻이기 때문이고 그런데 회남자에서의 의는 일반 문인들입니다. 근데 문인이 글을 뜸에 있어서 성인의 의와 똑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의를 깨끗이 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의상의 그런 생성 과정의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을 글에 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와 상은 각각 다르고 또 주역의 상과 이 회남자에서 또 논하는 상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자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서술하고요. 입상이 진이는 또 이제 다른 주역과 회남자의 입상이 진이의 다른 의미이고 이제 제목이 바뀌어야 되고 제목을 바꿔야 그 두 개는 제목이 바뀌어야 되고 네. 네. 저도 김영희 선생님 네. 처음에 봤을 때 드린 질문을 드리는데 네. 그 지금 크게 서론이 있고 입장하고 3장이 있고 4장이 바로 결론인데 네. 지금 제목은 주역의 입상의 진위와 생각자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이라 했는데 이게 이걸로 비교가 되는지 네. 이 목차만 가지고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비교하고 또 분석하는 장이 또 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든 질문은 입상의 진위와 의상의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올 수가 있고 거기서 나온 답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선생님. 사실은 이제 사장이 유사성과 비교를 부분을 넣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다른 분들 예심 본심하는 거를 관람을 갔는데 그 부분을 결론에서 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다른 분의 논문에서 그러니까 이 제목이 비교 분석이라면 비교 분석 자체가 결론에서 논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따로 장이 필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또 고친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생각해 보니까 그 장을 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그렇게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지금 의상이라는 것을 아까도 이제 천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천저가 쓴 시가 의상론 이제까지 쓴 이제 의상과 관련한 저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론에 정리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현재 저희 한국에도 중국 시가 이미지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거기서 천저는 시가를 어떤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상이라는 거는 그 시에 나오는 하나하나의 그런 예를 들자면 뭐 떨어지는 꽃 뭐 아니면은 뭐 원숭이의 울음소리 뭐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논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계승이 되면서 근데 실제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심조령의 의상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심조령의 의상이 어떤 목재를 깎아 부품을 만들어서 이제 완성한 기물을 만든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품이 바로 의상이라고 본 것이고 완성된 기물을 시가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당대로부터 문심조령을 해석하고 문심조령으로 논령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해남자에 나온 의상은 의상이 아니고 전혀 그 의상론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고 또 입상의 진위의 의미와 실제로 의상의 의미가 같은 거냐 혹은 같지 않은 거냐 본질은 다르지만 언어만 그냥 가져온 어원일 뿐이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의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거는 시대에 따라 계승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당대에 와서 그 의상이라는 게 굉장히 고착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쓰면은 그냥 뭐 어떤 그런 외로움이라는 고동 이런 원숭이가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또 구조적으로 고착화가 되어서 뭐 떨어지는 꽃이 나오는 시에는 반드시 전날에 비가 내려야지 된다든지 어떤 그런 고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 문화가 또 많이 번성해서 최고의 절정기에서 이제 내려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아주 깊은 또 제 숨은 의도는 그 의상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적으로 그렇게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걸로 생각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가미학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육아가 도가하고의 그런 대립으로 이해가 될 때 육아의 자연성이라든지 뭐 그런 본질을 중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소외가 되고 도가와 상대적인 개념인 부분만이 자꾸 부각되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에서 사실은 도가라는 그런 학문 자체가 어떻게 골자가 짜여진 것은 사실 육아보다 훨씬 더 뒤후대의 일인데 그것이 대립관계로만 생각하다 보면 도가는 자연적인 것이고 육아는 인위적인 예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런 게 쓰고 싶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뭘 쓰고 싶은지 이해했는데 금 박사님 말씀을 다시 설명하면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1장은 서론이면 2장은 개념 정리. 입상의 진위가 뭔지, 의가 뭔지, 상이 뭐고 이상이 뭔지 개념 정리가 2장이고 3장은 주형의 입장의 정의, 4장은 회남자 입상의 정의, 5장은 비교 분석. 이렇게 가야 박사 논문이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선배님도 의견 잘 수용해서 더 잘 써보겠습니다. 네. 논문 전체 목차에 연결고리들을 잘 이제 엮어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쭉 구조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좀 생각은 많고 자료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다음 선생님 정성적 선생님께서 한마디 하는 게 좀 나을 김현진 선생님 기업 일장이 좀 대남자에서 그걸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박사 논문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사 논문과 이게 부각되는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개념에 대한 혹은 범주에 대한 그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서 그려낸다는 것은 실제로 뭐 지금 중국 얘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박사 논문이라는 것은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듯이 석사 논문과 다르게 이게 석사 논문이라는 얘기 가능하겠죠. 이 정도 이렇게 못하셨습니다. 근데 뭐 가령 3장에 그 의상의 생성 뭐 이렇게 의미를 설명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들은 실제 제일 박사 논문서에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분명한 문제의식이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상이 진리라고 할 때는 이 주역의 입상이 진리는 그냥 기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의상이 할 때는 의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볍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대적인 우리 한국으로서. 그랬을 때 이러한 그 상이라든지 의상이라는 이런 그 개념이나 범주들이 어떠한 그 당시에 어떤 그 맥락에서 혹은 요구에서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상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의 이미지나 그림 같은 그림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이 의상이잖아요. 그림인데 그 당시에 어떤 그 주역에서든 해남자에 있었던 이 상이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 이렇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의 어떤 그 관계 내에서 어떻게 하면은 원본 세계의 진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원본 세계에 대해서 표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세계는 사실 표상된 세계예요. 그렇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원본 이 자체, 언어가 되지 않은 이름이 붙지 않는 그 노자도 말했듯이 장자도 말했듯이 언어가 붙지 않은 원본 세계에 대한 어떤 진실성을 누구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은 하나의 물음입니다. 알고 싶은 것. 근데 그 당시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출구는 언어를 통한 표상된 세계를 통해서 이제 원본 세계를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방식, 간접적인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언어적인 표상인데 입상이 진리나 해남자에서는 언어적인 표상 말고 다른 방식을 드러내는 그게 바로 상의 방식,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기호화하고 이미지를 통해서 원래 목적은, 주된 목적은 원본 세계, 표상되지 않은 원본 세계의 진실성을 알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이 등장하는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상이 왜 등장하게 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 논문 방향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방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고와 도가의 어떤 그 말씀하셨다는 그 부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이 논문이 될 수 있는 아주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체크해놨다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하는 게 훨씬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제 논문에서 실제적으로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은 해남자의 의상이고요. 실제로 의상론에 있어서 그 흐름이 지역의 입상이지니 그리고 그 동안시대 논영에 나오는 의상 그리고 그 다음 무심조련 의상인데 이 해남자의 의상은 거기에서 배제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천재뿐만 아니라 그런 의상을 연구한 학자들의 해석이 지금 의상에 대한 그런 생각이 저와 좀 다른 상황인데 또 당대의 문심조롱을 당대 시가의 그런 고착화된 상황에서 이해해서 해석을 했고 그거에 봤을 때 해남자의 의상은 일치하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입상이지는 아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해남자의 의상을 들춰내서 이 라인으로 넣는 것은 처음 하는 논문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의상론에서는 없는 그렇죠. 해남자가 이제 그 도가와 일과가 이제 워낙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이 구체적으로 이제 뭐 3장 3절 의상의 의미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야 된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출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성된 목차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과 아까 육아도가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다룬다면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목차를 이제 문제 위주로 바꾼다면은 개념의 설명 위주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개념의 설명 이거는 이제 뭐 어떤 것을 참고해라 정도가 해도 사실 배고픈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위주로 바꾸어서 정확하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깊게 생각해보고서 하면 더 신청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다음 분 정빈아 선생님과 조정환 선생님. 마지막 두 분. 발표하셨는데요. 일단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조정환 선생님에 대한 혹시 질문 있으시나요? 먼저 좀 해주시죠. 한정우 위원회장님.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 내용을 저도 자세히 다 읽어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제목이 한정우기를 중심으로 분석한 제목의 핵심은 공간미학에 관한 연구예요. 앞에 한정우기는 주로 이걸 가지고 분석했다는 얘기고 공간미학을 연구하는 건데 공간미학이 드러나야 되는데 별로 이 뒤에 마지막 붙여놓은 목차를 보면 공간 미학에 대한 부분이 별로 공간이라는 얘기가 별로 많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마지막에 5장의 마지막 생활 공간의 한정 양상에서만 생활 공간 하나만 치고 있고 별로 공간 미학이 드러나지 않고 그 다음에 너무 한정이라는 책과 이어에 대한 분야의 분석이 너무 2장에 이거는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차라리 한정이란 사람과 책은 심플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사실은 한정에 대한 개념 분석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 나오는 공간 개념, 그러니까 개념 분석 중에서도 한정이란 자체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공간하고 한정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한정 하나만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서 박사 논문으로 미약하지 않을까 고려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뭔가가 이렇게 공간에 관계되는 용어들이 더 많이 분석이 돼야 되고 개념으로도 분석되고 이게 특징에도 더 드러나야 될 것 같지 않나. 그리고 이게 공간하고 잘 조화가 돼야 된다고 그냥 보고 목차만 보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에게 넘길게요. 네, 다른 질문 혹시 없으셨나요? 조정환 선생님 이해돼요? 생각해보시니까 지금 정민 학생에 대해서도 먼저 질문 받고. 근데 공간 미학 너무 규모 크지 않아요? 차라리 생활 공간으로 가든지. 이거 공간 미학하면 그림은 되게 큰데 사실 내용은 공간 미학을 쓰진 않았어요. 근데 제목이 공간 미학이면 너무 커요. 뭐 공간 안에도 원리만 잡을 수도 있고 작은 생활 공간 잡을 수도 있고 뭐 주방 하나만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는데 공간 미학 너무 규모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빛나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마이크까지 잡고 계신데 아무튼 질문 아니시면 법인 이만. 마이크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실 동안에. 네네. 그럼 조정원 선생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세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문양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려해보고 어떻게 더 깊이 있게 그걸 분석할 수 있을지 노력하고 그것을 핵심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으로서 풀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정 5기에 나와 있는 이 한정이라는 이 단어와 공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서 우리 주거 공간을 먼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목에서는 공감 이야기를 너무 거창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서죠. 그걸 좀 더 축소하고 내용에 충실할 수 있는 제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아직 없으시면은 약간 저도 일단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또 일단 저 스스로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서두는 그 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디다가 쓸 것인가 그런 거였는데 그것이 연장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 제목부터가 이 고증학이라는 것이 18세기 청대 고증학이라는 것이 이 글에 따르면 테마가 전과 달라지는 건데 이 제목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심성에 대한 견해가 인식론적으로 바뀌었다는 건지 아니면 그 테마를 바꾸었다는 건지 그게 이 제목으로는 명료하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정말 그 제목부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논문 전반에 걸쳐서 이 정말 테마의 전환이라면은 그 테마의 전환이 더 명료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2장에서 제가 방금 지적받은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성에서 이 지각 혹은 인식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였죠.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이런 전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열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금 교과서적인 서술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목에 대해서 저도 생각한 것은 약간 이 담론이라는 말을 너무 함부로 썼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7월 달에 한번 우리 이해란 박사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죠. 그 지각 개념이라는 것이 현대의 개념이지 이게 주자나 대전의 몇천 유학자들이 자기 텍스트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그 주석 1번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대답을 한 거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각 개념이라고 곧바로 말을 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하면서 이 담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역시 또 이게 너무 광대하게 돼버리니까요. 담론이라는 말을 써버리면은 너무 와이드하게 가버리니까 세분화될 수가 없으니까. 네. 대진의 지각 담론이 인식론적 전환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엔 지각 담론 이퀄 인식론적 전환 딱 두 개가 같은 말이거든요. 이렇게 둘을 따로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대진의 지각론은 인식론의 전환 그게 핵심인데 지각 담론에 대한 큰 연구 안에 또 인식론적 전환을 새로 또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냥 대진의 인식론 연구가 오히려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대진의 인식론 연구. 예. 대진의 지각론은 인식론밖에 없거든. 하긴 그렇죠. 근데 그 점에서 만약에 제가 아까 미처 다 읽지를 못했지만은 만약에 여기 연구 서두에서 제시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대진의 그 지각에 대한 변해들이 이런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접근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진의 지각 담론이 그 뒤로까지 그러니까 명말 청초의 천화간의 변화도 연결되는데 그 뒤에 이제 뒤로부터 이어져서 그 이후에 더 뒤에 근대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지점들을 찾는다면은 어떨까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까지 가더라도 사실 전부가 인식론 얘기. 예. 얼마를 쓰더라도 다 인식론 얘기라 제목이 너무 거창하게 나왔지. 예. 사실상은 인식론 연구. 네. 제가 본 거. 그리고 또 일전에 말씀하셨던 진짜 그 왕정상의 왕정상도 그 지각이랑 혈기랑 말했다 그러셨죠. 진짜 그것도 사실 저도 아직 그것까지를 다 잡지는 못했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두달 만에 정리된 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이제 50분 정도 됐는데요. 10분? 예, 죄송한데 웃겨가지고. 이거 궁금하고 조금 제가 강호키 선생님. 예, 저예요. 네. 제가 그 앞에 그 내용을 제가 못 보고 목차만 보면요. 풍속가에 나타나는 풍류만 있잖아요. 제 3장의 4절. 거기에 풍속화, 그러니까 그림의 어떤 이미지가 그 음악권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춤에 대한 이미지를 좀 찾아, 춤과 음악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김홍도의 무동 같은 거잖아요. 그런 가격에 춤과 같은 어떤 동작이나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춤물을 추는 무동 같은 그 무동이 앞에서 악사들이 사면 육각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민속음악이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데 오히려 민속음악과 연결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속음악도 들어있고 뭐 향가도 들어있고 고려가도 들어있는데 민속 후기에 어쨌든 그림 안에서 그 신라의 어떤 향가나 고려가까지 끄집어 내는 게 가능한 건지 그 이미지가 그리고 무속음악도 그게 궁금하고 예, 신라 시대에 조선 후기 풍속가를 다루면서 그 모든 것까지 고대까지 다 지금 끄집어내는 거잖아요.